자, 시작합시다. 151번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151번. 여러분, 딱 1시간만 수업할게요. 딱 1시간만 할게요. 2시까지 안 할게요. 웬일로요? 그냥. 안 하겠어요? 1시간만 빡세게 하고, 1시간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갑시다. 눈빛을 저한테 주지 마세요. 아, 자, 다 눈빛 맞췄습니다. 그죠? 왜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볼게요. With effort and patience 였습니다. 노력과 인내를 가지고서. 그죠? 이제 with 해석 어떻게 해요? 뭐뭇을 가지고서 괜찮아요? 뭐뭐와 함께라고만 안 하시면 돼요. 뭐뭇을 가지고서. 뭐뭐 때문에. 뭐뭐에 관하여. 뭐뭇이 있는. 뭐뭐와. 그러니까 함께란 말은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노력과 인내를 가지고서 it can be made 여기서 여러분 it can be made amazingly까지는 굳이 해석하려고 들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맞잖아. 이거 뭐 해석이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막 되게 어설프게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름답다는 거죠. 괜찮아요?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무시하죠. 여기서 for just a short while까지가 뭐냐면 잠깐 동안 잠깐 동안 무시하는 겁니다. 그죠? 무시하면 the with 잡초가 will overrun 이라는 표현 침범 overrun 뭐라고? 침범할 거란 걸 말인 거죠. 침범할 것입니다. 머리가 7개 달린 몬스터처럼이죠. 자, 그것의 자, 소유격 관계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한다? 자기의라고 하셔도 돼요. 가장 예쁜 해석 또는 그 또는 그것 또는 그녀의 그죠? 그것의 혹은 자기 머리가 grow back faster 썼습니다. 자라는 건데 더 빠르게 자란다는 것이죠. 네가 뭐 하는 것만큼 cut them off 하는 것만큼 당연히 여기서 cut them off가 나오면 자, 영어의 end focus 이론에 따라서 them은 구정보에 해당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end focus 이론을 제가 알려드린 적 있죠? 기억나세요? 자, end focus 이론이 뭐냐면 구정보는 어떻게 쓴다? 앞에 쓰고 새로운 정보, 신정보라고 하죠. 신정보는 뒤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이미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 받았으니 무슨 정보에 해당되는 거예요? 구정보에 해당되는 거죠. 구정보 있다고 앞에 쓰는 거죠. 댐. 여기 쓰면 되는데 안 되는 게 쉬운 문제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 예전에 그 미국에 갔을 때도 이걸 때문에 혼나긴 했었는데 한 6개월 정도 갔었거든요. 뭐
나름 뭐 어학연수라고 가긴 한데 그냥 놀러 갔습니다. 그죠? 뭐 6개월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보통 있거든요. 지금 그게 좀 사회가 변해서 많이 달라졌는데 가장 전통적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침에 사과 먹는 거. 그죠? 사과. 그죠? 애플파이 같은 거. 그죠? 그래서 사과를요, 그냥 먹기도 하는데 그냥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어요. 그 사과를 하나 으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과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애플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핸드폰 애플. 그리고 두 번째로 사과는 애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where is the big apple? 이렇게 표현 쓰게 되면 뭐요? Where is the big apple? 혹은 where is the apple? 이렇게 쓰면 이건 이제 우리 서울시청, 인천시청, 시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느낌을 주죠. 맞습니까? 이거 하나. 두 번째로 아이들 하교시키는 거 있잖아. 애들 픽업하러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소중한 것들 중에 하나. 이것보다 이제 더 소중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자기 집 앞에 잔디를 깎는 거 있죠. 이제 우리로 치면 내 차에 그 광빨나게 세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세차에 미치신 분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잔디를 잘 깎는데 옆에 집에 약간 하얀색 담장 하나로 잔디가 또 보이잖아. 근데 딱 보니까 저 아저씨가 잘 서로 몰라. 아는 사이일 수도 있지만 잔디 깎는 기계가 쇠빙인 거야. 그러면 이때 아저씨들이 약간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공구빨, 장비빨을 씁니다. 그래서 잔디를 잘 깎아 놓잖아요. 그죠? 그럼 굉장히 푸르러 보이죠? 우리 국어의 속담에, 우리말에서 이런 속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잖아요. 요거의 미국 버전 속담이 뭐냐면, 남의 집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잔디가 있으면, 집이 이렇게 있으면 잔디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길로 다녀야 되는 거죠.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일로 오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홈스테이 할 때였는데, 그냥 이 길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주인집 할아버지가 본 거예요. 근데 주인집 할아버지가 엄청 온화하고, 나 6개월 정도 살면서 갈 때, 한 4개월 살았거든. 4개월 살면 갈 때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하신 분이어가지고, 한국에 청년이 와서 한다니까, 한국 많이 발전했냐, 잘 살고 있냐, 유학 올 정도 되면 그래도 굉장한 부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 그건 아니고, 막 이렇게 사진 보여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런, 진짜, 내가 뭐, 그 얘기하는데, 할아버지 딱 한 번 하는 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길로 안 오고 내가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할아버지가, 넌 내가 정해준 길이 있는데, 왜 이 길로 안 다니고, 내가 이렇게 정성스레 갖고는 여기로 와서, 나의 권리와 의무? 하여튼 해석이 좀 웃겼는데, 하여튼, 나의 그 자긍심을 내가 왜 집 빨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 내가 속으로, 씨발, 뭐냐, 씨발. 이렇게 해석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무한 거예요. 그죠? 요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얘기하냐면 잔디는 어떻게 한다? 계속 자라잖아요. 그걸 계속 깎아주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한다? 잠시 동안 방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 더 커져버린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걸 뭐 사물에게 빗댈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잔디 얘기가 맞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뭐 귀찮음이 더 커지면 뭐 더 나중에 막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번역할 수 있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그런 어떻게 한다? 판단이죠. 재밌죠. 이렇게 보면. 미국 가보세요. 재밌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적으로 미국에 다시 살지 않게 된 이유는 딴 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들어와서 들어왔습니다. 아니었으면 계속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150원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에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언틸입니다. 자, 언틸은 어떻게 하냐면 상황 변화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until A 상황하고 until B 상황이 어떻게 한다? 달라요. 자, 보세요. 우리 사거리에서 자동차가 신호가 분명히 빨간색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꼬리를 물죠. 맞습니까? 보통 꼬리 물기라고 하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할게요. 19일까지 꼬리 물기 계도 기간. 계도 기간이 무슨 말이냐면 불법이긴 한데 처벌 안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불법이긴 하지만 처벌하지 않겠다. 계도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 지도하겠다는 거 알겠습니까? 알리겠다. 계몽할 때 그 계에 가르쳐 준다는 느낌인 거 알겠습니까? 계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꿔 말하면 뭐예요? 20일부터는 어떻게 한다? 단속 대상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거 보이세요? 그렇으면 요럴 때 쓰는 게 뭐라고? 얘입니다. 그렇죠? 이게 until인 거예요. until 나오면 어떻게 하나 상황의 반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건 바꿔 말하면 뭐예요? 2년 전까지만 해도 그죠? 그 원한이잖아요. 남한과 북한이죠. 맞습니까? 보통은 이제 잘 들으세요. 남한과 북한이라고 얘기하는데 잘 들어. 이것도 있잖아.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죠. 맞습니까? 대한민국에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상의 자유는 존경받을 만한데 이 사람들 있잖아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한다? 내가 지금 남한이라고 했죠? 북한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런데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은요. 잘 들으세요. 이걸 북이라고 부르지 북한이라고 안 부릅니다. 얘네들 진짜 특이해요. 북한이고 남한이잖아요. 맞습니까? 얘는 어떻게 한다? 북이라고 부르지 어떻게 한다? 혹은 남이라고 그러지 북한, 남한 이러지 않습니다. 왜요? 북한, 남한 이러면 어떻게 한다? 북쪽의 한국, 남쪽의 한국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를 인정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아직도 자기네 영토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이걸 인정할 순간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하고 대만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데 중국하고 대만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데 어떻게 한다? 대만 대사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만 대사관은 없어요. 대만은 절대 대사관이라는 말을 못 써요. 알겠습니까? 대사관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뭐예요? 그건 하나의 뭐다? 국가로 인정하는 거 알겠습니까? 원래 대만은 어떻게 한다? 중국에서 살짝 떨어져 나온 국가인 거잖아.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대만은 우리로 치면 그냥 서울시, 제주도 특별시 정도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의 국가를 인정하기 좀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만 대표부라고 표현하죠. 맞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이 북한을 추종하는 새끼들은 뭐냐면 이걸 북이라고 부르고 남이라고 부르지 남한, 북한 이러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정치인들 중에 북을 추종하는 세력이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걸 아무도 쓰죠. 북이든 북한이든 남이든 남한이든 북한이든 남한이든 대한민국이든 뭔 상관이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몰랐다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 알았습니다. 진짜 그러나 이렇게 봤는데 정치인들 보면 북이라고 말하지 북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남이라고 말하지 남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한이라고 해보세요. 못합니다. 북이라고 북한이라고 해보세요. 못합니다. 북 이러죠. 되게 재밌죠. 예수한테 욕할 수 있고 부처한테 욕할 수도 있고 다 욕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천벌 받는 거 내 몫인 거죠. 맞습니까? 네, 그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사상의 뭐 약간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보겠습니다. 그 두 한국 사이의 그 원한이라는 것이 너무나 격렬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공존과 레더런 동그라미 칠게요. 레더런은 앞뒤 내용 서로 똑같죠. 자, 평화로운 A, B가 서로 똑같습니다. 자, 평화로운 공존과 그 다음 뭐가 된다? reunification 나왔습니다. 그죠? 재통일이죠. 맞습니까? 통일은 어떻게 한다?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그 바꿔 말하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평화로운 공존도 혹은 통일도 가능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2년 전까지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죠? 되게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께 제가 정치를 여러분께서 강요하진 않을 건데 되게 재밌지 않아요? 대통령이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대통령 옵니까, 여러분? 판문점 앞에 가서 옵니까? 저 북한 돼지랑 뭐 악수합니다, 그죠? 아, 맞잖아요. 그게 되게 맞잖아요. 막 악수합니다, 그죠? 씨발 통일될 것처럼 막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 정권이 또 바뀌니까 어떻게 하나 서로 으르렁거립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치를 여러분께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권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북한을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 보이세요? 맞습니까? 어느 게 맞아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정답은 없는데, 제가 보면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으르렁거리면서 가장 우리나라가 혜택을 본 점이 있습니다. 어떤 본 점이 혜택을 봤죠? 일단 국방력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사력이 전 세계 7인가 그렇죠? 전 세계 7인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경제는 11인데 전 세계 7인가 그렇고요, 있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보통 세계군 있잖아요. 육군, 공군, 그 다음에 해군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나라 육군 군사력은요, 전 세계 4위입니다. 4위. 우리나라에 누구 있어요? 우리나라 위에?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붙이면, 솔직하게 러시아하고 우리나라 붙이면, 핵무기 빼면, 솔직히, 약간 이런 느낌 나옵니다. 근데, 하여튼 미쳤어요. 탱크에 미친 민족 아닙니까? 아,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6.25 전쟁 당시에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6.25 전쟁 참전 군인들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 탱크 한 대만 있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탱크에 약간 미친 민족이 돼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그냥 자주포라고 하죠. 이렇게 이 포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쉬발 바퀴를 달아볼까? 알겠습니까? 그 K9 자주포죠. 맞습니까? 그 탱크가 이렇게 가잖아. 트럭이 가잖아요. 트럭 위에다가 자주포를 얹어볼까? 알겠습니까? 아, 진짜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미친 듯이 무기를 만들어 지금 우리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또 잘하는 게 뭐예요? 생산 능력이 씨발 기가 막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차 부대하고 탱크 부대 수가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 4위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육군 부대보다 우리나라가 많습니다. 탱크 숫자가. 아, 이건 팩트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MSC가 1도 없습니다. 탱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입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잖아요. 그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러시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좀 병신짓한 겁니다. 이거 예전에 다 이렇게 소련이었잖아요. 소련인데 소련일 때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게 이렇게가 뭐 이렇게 하나의 국가였다 생각하시면 돼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고 해서 하나의 국가인데 이 우크라이나가 최대 곡창지대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터지나요? 이 새끼들 전쟁 터지면 뭐가 발생해요? 빵값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전 세계 곡물량의 3분의 1 정도가 이 나라들이 책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기 보면 파란색하고 노란색이 있죠. 이 노란색이 밀입니다. 밀. 이씨 미친 개 이 새끼. 쳐 맞아야지. 선 넘지 마 이 새끼야. 알았어.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나라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 혹시 그거 아세요? 원전. 그거 아세요? 체르노빌이라고. 원전 사고가 있어요. 요게 우크라이나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원전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 핵폭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핵폭탄을 막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소비에트가 이렇게 소련이 날아가고 나서 딱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되면서 뭐냐면 우크라이나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 러시아로 핵을 다 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러시아 대통령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난 너희 나라 침임 안 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러시아 그때 국방부에 있던 장관 이런 높은 사람들이 다 주는 건 그렇고 한 발만 남기자 이렇게 한 거예요. 한 발이라도. 아이 근데 설마 저 새끼가 우리 침범 안 한다잖아. 문서 하나 확실한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핵무기를 전부 다 러시아로 반출합니다. 그게 지금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때 만약에 핵무기 한 10발 정도, 핵무기 한 발이 있든 10발이 있든 똑같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거라도 있었으면 러시아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못 들고 들어오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러시아가 있는데 여기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 요 부분이 뭐냐면 씨발 이 폴란드 이게. 그러면 요렇게 둘이가 사이 좋을 때는 요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가 서로 씨발 으르렁거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근데 폴란드는 아픈 역사가 있죠. 어떤 역사가 있어요? 러시아가 분명히 자기 나라 침공 안 한다 했는데 폴란드를 기습적으로 침공해서 쫙 밀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폴란드도 우리나라처럼 어떻게 하냐면 전쟁에 대한 상처가 극심한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지금 으르렁거렸는데 지금 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거의 먹어버리면 바로 누구예요? 폴란드죠. 폴란드 입장에서 씨발 잣됐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무기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지 메이드 인 미제 저 미국 제품 최고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 이러는 거야. 안 돼. 왜 안 되니까 우리 거 지금 예약이 너무 밀렸다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탱크 한 대 받으려면 1년 막 6개월씩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싸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갑자기 한국 야 나 어때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존나 싸. 그리고 어떻게 한다? 실전 경험 너희 실전 경험 야 씨발 6.25 전쟁 모르냐? 우리 전쟁 국가잖아. 6.25 전쟁 모르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야, 3개월이면 다 조립해서 줘. 이럽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10조 정도 삽니다. 탱크를. 폴란드에서. 그래서 계약하고 나서 6개월 안에 실제 탱크가 도달합니다. 헉! 놀랍니다. 그죠? 그리고 다 전략 배치합니다. 알겠죠? 탱크만큼의 미친 민족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군수 뭡니까? 증시가 폭발했죠,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러시아하고 여기 전쟁 벌이면서 우리나라가 좀 많은 이득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데 괜찮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기업이죠. 여기 뭐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이제 그 유통 산업 있잖아요. 우리가 롯데를 무시한 이유가 있거든요. 왜 무시하죠? 크게 무시할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업체들은 이제 전쟁 시에 군수 공장을 다 전환돼 버립니다. 그 전환돼 버리는데 우리나라가 이거 만드는 게 1등이잖아요, 그죠? 뭐 이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그지 나쁜 상황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통일을 크게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면서 여러분 생각이 없을 수도 있죠. 저는 통일이 굳이 뭐, 빨리 돼야 될 필요가 있나. 그죠? 왜냐면 저쪽도 지 왕조 유지한다고 바쁜데, 맞습니까, 여러분? 네. 북한 대진 알아서 잘 살게 놔두고, 그죠? 일단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경제력 차이가 너무 심해서 안 돼요. 경제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잖아, 같이. 근데 이게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꼴이 돼버려가지고, 답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딜 보냐면, 쭉 넘겨서, 12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6페이지 보면 완료 있죠? 여러분, 126페이지 보면 요 완료만 볼게요, 여러분. 자, 선생님 보세요. 요 완료는 일단 요것만 기억할게요. 어제 우리가 시제 공부하는 거니까. 자, 헤드 PP잖아요, 그죠? 기계 공부하면 뭐 기계 공부하는데 일단 이 헤드 PP는 이미 또는 무슨 의미겠다? 벌써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고 대 가고의 느낌도 있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헤드 PP를 이용해서 뭐라 된다? 과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to 다음에 be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being 이렇게 나오고 만약 can be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걸 과거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뭘 빌려 쓴다고 여기다가 should be 이런 거죠. 자, 조동사 시제 나타낼 수 있다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가 누구를 합치면 had pp를 합치게 되면 뭐가 된다? to have been이 되죠. 그럼 이거 보고 처음에 보는 감정은 뭐 해야 돼요? 아, 과거구나. 그 다음에 having been이죠. 아, 동명사나 현재 분사의 과거구나. 자, 그 다음에 can, should, have been이죠. 이게 뭐다? 조동사의 과거구나.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제가 같다 일시점이다 단순이다 라는 말을 쓰고 시제가 다르다 이 시제다 완료란 말을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정도만 기억할게요. 알겠습니까? 이거 제가 문법대로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죠. 이 정도만 할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른 것보다 해석하는 거 몇 개 보여주면 요 라인들 해석하는 거 몇 개 제가 보여주게 되면 자 볼게요. 이렇게 첫 번째부터 보면 she 쓰고 난 다음에 그는 지금 말하고 있죠. to have lived in Seoul 이렇게 쓴다고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여기는 원래 had lived잖아요. had lived인데 뭐만 빠진 거예요 지금? live인데 이 조동사 동사 원형이죠.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영어 대원칙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had인데 모양이 뭘로 바뀐 거다? have로 바뀐 것 뿐인 거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시점이 얘는 하나 현재죠. 얘는 어떻게 한다? 헤드 PP니까 과거잖아요. 최소한 과거나 과거 완료. 그러니까 몇 시점이 발생한 거? 시제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몇 시점이다? 이 시점이다. 그럼 우리가 모른다? 완료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한다? 그녀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울에 그때 살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맞습니까? 바꿔 말할게요. 지금 서울에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서울에 살지 않아요. 이런 느낌 가져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선생님 책에 있는 예문 중 하나가, 자, 그녀는 어떻게 한다? enjoyed 했습니다. 뭘 했냐면, 그냥 이렇게 eating, eat 이렇게 써도 되죠? 맞습니까? 근데 내가 여기를 과거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라인을 과거로 쓰고 싶은 거야. 그거 어떻게 한다? having eaten it. 위에 거는 그녀는 즐겼죠. 그걸 즐겼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밑에 거는요. 그녀는 즐겼죠. 예전에 그걸 즐겼어요. 맞습니까? 해석 어떻게 한다고? 예전에 그때. 맞습니까? 예전에 그때. 그럼 이거는 뭐야? 동명사인데 둘 다 똑같죠? 둘 다 뭐라고요? 둘 다 동사 다음에 ing, I 썼으니까 동명사죠. 근데 동명사 얘는 뭐라고? 현재. 얘는 동명사에 뭐 된다? 과거. 괜찮아?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 얘는 시제가 같다, 안 같다, 같다. 얘는 시제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시제가 같다는 거 몇 시점? 1시점. 시제가 다르다는 거 몇 시점? 2시점. 시제가 같다는 건 뭐라고? 단순. 시제가 다르다는 건 뭐라고? 완료. 괜찮니? 똑같은 거야. 하나 더. 하나 더. 위에 쓸까요? I should I should protect you죠. 내가 당연히 너를 지켜야 한다. 맞습니까? 이거 과거 쓰면 어떻게 써야 돼요? I should have protected you죠. 내가 당연히 그때 너를 지켰어야 했는데, 괜찮니? 내가 당연히 그때 너를 지켰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지켰다, 지키지 못했다? 지키지 못했다. 괜찮아요? 여러분, should FP는 수거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거 수거로 외우면 노답인 거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다시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쓰게 되면 시간 표시 부사 now를 써야 돼요? 아니면 yesterday를 써야 돼요? 뭐 써야 돼요? now 쓸 이유가 없죠? 이해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여? 그녀는 말했죠. 어떻게 한다? 어고우죠. 괜찮아요? 전에 서울에 살았다고 지금 말한 거잖아.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써야 돼요? 어고고 쓰는 거죠. 그녀는 즐겼죠. 예전에 그것을 어떻게 한다? 즐겼죠. 지금은요. 모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이게 여러분 시제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시제에서 엄청 자유로워지는 건데 이거 필기할게요. 여러분. 다 했어요? 필기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과거 완료 볼게요. 내가 영어 강의하면서 있잖아. 이거 설명할 때보다 내가 제일 뿌듯함을 느끼는 거 아니야? 진짜로. 다른 선생님들 이렇게 강의 못해. 내가 장담할게. 왜? 내가 이렇게 안 배웠거든. 나 배울 때 여러분이 배울 때랑 똑같았어. 어떻게 배운 줄 알이? 현재, 과거, 과거 완료.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설명이 되는데, 이건 설명이 안 돼. 이건 따로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 갑자기 완료 부정사, 완료 분사, 완료 동명사. 씨발, 뭐지? 그런데 갑자기 이것도 안 되는데, 뭐도 안 되냐면, 조동사는 과거인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I could buy it now야. 선생님, 이거는 왜 맞아요? 그럼 갑자기 그 선생님이 한다? 그건 생활영어라서. 생활영어에 그렇게 쓰기도 해. 지랄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애초에 조동사는 시제를 나타낼 수도 있고 안 나타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시제를 그러면 만약에 I could buy it yesterday라고 밑에는 could가 과거가 맞아요. 근데 만약에 I could buy it now라고 하면 얘도 맞다고요. 알겠습니까? 쌤, 워드 could might 쌤 말했어요. 이거 뭐 기억나? 결혼할 때 would you mind라고 하면 돼, 안 돼? would가 느낌이 뭐라고? 여러분, could, might 이런 것들 뜻이 어떤 느낌이라고 쌤이?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 보낼 때 이렇게 보낸 친구 있잖아요.
문자 보낼 때, 문자가 간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게 약간 부드러운 편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글을 쓰게 되면 문자 보낼 때, 카톡 보낼 때, 혹은 뭐, 아니면 DM 보낼 때 있잖아요. 약간 끝에, 말 끝에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애들 있죠. 아니면 뒤에, 흐에 미친 새끼들 있죠. 이런 거. 아니면 어떻게 한다. 크크크 하면 이상하잖아.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아니면 씨발 땀 존나 흘리는 새끼들 있어. 뭔 놈의 씨발 땀을 그렇게 흘리는지 알겠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싫으면 어떻게 하면 인 듯, 씨발 다인 듯이야. 아니 같어. 맞습니까? 이게 뭐라고? 영어의 워드 쿠드 마이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느끼는 게 저렇다고. 알겠습니까? 말 들으면 자 보세요. 선생님 저 오늘 등록할 것 같아요. 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원래는. 근데 그래 알았어 이따가 보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등록할 것 같아요란 말은 등록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쌤 저 등록합니다. 어떻게요? 100% 등록할 것 같죠? 쌤 저 등록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안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는데 딱 오니까 내가 거기다 대놓고 준비 하나도 안 해놓는 거야. 왔어. 쌤 저 아까 등록하러 온다고 했잖아요. 네가 등록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해서 내가 등록을 안 기다렸는데 네가 워드 코드로 말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러분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글을 쓸 때, 예를 들어, 워드 코드가 만약에 독해지면서 워드 코드가 많으면 어때요? 조동사 이렇게 많으면 실제 필작하고 싶은 말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실제 진짜 필작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한다? is, was, does로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153번. 자, 매해 맞습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클래시컬 뮤직 와그너 페스티벌이 takes place 개최되고 있죠. 맞습니까? 여기서 every 밑줄치고 takes s 동그라미 치고 어때요 느낌이? 이게 영어에서 현재라는 거 늘 항상 저희가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했잖아요. 특별한 경험이다. 매일 있다 없다? 매일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잠깐 한 5분만 쉬었다 합시다.